여러분, 잠깐 눈을 감아 보십시오. 3살 이제 막 말문이 트여 엄마, 나 다녀올게요 하고 씩씩하게 가방을 매는 나이. 이제 막 2발로 뛰는 것이 신나고 세상 모든 것이 놀이가 되는 나이.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사랑받아야 할 나이. 그 아이가 있었습니다. 키 101cm, 몸무게 14kg. 또래보다 조금 작고 조금 약했지만 누구보다 밝았던 아이. 엄마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는 집에 있어. 내가 다 해줄게. 그 아이가 2023년 여름 다시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기록실 TV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던 경기도 양주 태권도 관장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다룹니다. 이 사건을 처음 접했을 때 저 역시 말을 잃었습니다. 4살 아이를 매트에 거꾸로 집어넣고 27분 동안 방치한 어른의 이야기. 그 어른은 장난이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양주시에 한 태권도장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여느 동네 태권도장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도복을 입은 아이들이 줄지어 발차기를 연습하고 관장님, 사범님하고 꾸벅 인사하는 평범한 공간이었습니다. 그 평범한 공간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바깥에서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이들이 태권도를 배우는 공간이라는 것, 어른이 아이를 돌보는 공간이라는 것, 부모들이 믿고 아이를 맡기는 공간이라는 것, 그 믿음이 철저히 배반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반의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의 피해 아동을 우리는 오늘 이안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실제 피해 아동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가명을 사용합니다만 그 이름에 담긴 무게만큼은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이안이라는 이름으로 그 아이의 이야기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안이는 만 3살이었습니다. 아직 유치원도 채 졸업하지 않은 나이에 태권도를 배우러 다녔습니다. 또래보다 키도 작고 몸집도 작았지만 엄마한테는 세상에 하나뿐인 전부였습니다. 어렵게, 정말 어렵게 얻은 아이였습니다. 40의 나이에 품에 안기 시작한 늦둥이. 착하고 순했습니다. 남에게 패기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엄마가 힘들어 보이면 엄마, 내가 도와줄게 하고 달려오는 아이였습니다. 나중에 크면 엄마를 위해 다 해주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 약속을 지킬 기회가 이안이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안이가 여름 어느 날 태권도장에 갔습니다. 평소처럼 도복을 입고 평소처럼 가방을 메고 엄마에게 인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날이 마지막 날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태권도장 관장은 30대 남성이었습니다. 이하 우리는 그를 관장 최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그는 겉으로는 아이들을 잘 돌보는 듯 보였다고 합니다. 학부모들에게는 친절했고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척했습니다. 어떤 아이를 특히 예뻐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렸는지 나중에 공소장이 공개되고 나서야 모두가 알게 됐습니다. CCTV가 기록한 그의 실제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가 말로는 예뻐한다고 했던 아이들에게 그가 실제로 한 행동은 아무 이유 없는 폭력이었습니다. 나중에 검찰이 공소장을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최 씨는 사건 2달 전인 2023년 5월부터 이미 아이들에 대한 학대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던 것입니다. 도장 안 CCTV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우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아이들이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어쩌면 이것이 잘못이라는 인식 자체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이한이에게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태권도장에 다니던 아이들, 4살부터 14살까지의 아이들 26명이 피해자였습니다. 2달이라는 시간 동안 120여 차례에 걸쳐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학대했습니다. 이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6명의 아이들 120차례, 2달. 그 도장에 다니던 아이들 중 학대를 당하지 않은 아이가 오히려 드물었을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도장에 다니는 동안 얼마나 두려웠을지, 얼마나 아팠을지, 집에 와서 엄마 아빠에게 말하지 못한 채 혼자 삭혔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그 중에서 이한이는 가장 작고 약한 아이였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공소장에 기록된 이한이 한 명에 대한 학대만 해도 수십 차례에 달했습니다. 그 어린 몸이 2달 동안 어떤 고통을 겪었을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저려옵니다. 검찰 공소장에는 이런 내용들이 빼곡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손으로 아이의 머리와 뺨, 가슴을 꼬집거나 때리는 등 다양한 형태의 학대를 저지른 정황이 드러나 있습니다. 어른 한 명이 3살짜리 아이에게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이 1달도 아니고 2달 동안 반복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공소장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 사건의 본질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때렸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던졌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매트에 집어넣었습니다. 아이가 잘못을 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무 이유가 없었습니다. 도화의 어머니는 공소장을 처음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게 다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애가 뭘 잘못해서 혼났으면 내가 이해라도 해요. 이 말이 얼마나 많은 것을 담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라도 해보려고 했던 엄마, 아이가 무언가 잘못을 해서 혼난 것이라면 그래도 이해해 볼 수 있다고 했던 엄마. 하지만 이유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 사실이 오히려 더 큰 고통이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아직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잠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건이 더 많은 분들께 알려질수록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안전해집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7월의 어느 오후, 경기도 양주시의 그 태권도장. 이것은 단순한 사건, 재구성이 아닙니다. 사건 이후 수사 과정에서 복구된 CCTV 영상, 그리고 검찰의 공소장이 담아낸 진실의 기록입니다. 이한이는 그날도 태권도장에 왔습니다. 작은 가방을 메고 하얀 도복을 입고 그 나이 아이들이 을에 그렇듯 뛰어다니고 웃었을 것입니다. 세상이 아직은 놀이터이던 나이였으니까요. 관장이 무서웠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여러 차례 학대를 당했으니 두려움이 없었을 리 없습니다. 하지만 그 나이 아이는 혼자 그 두려움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관장 최 씨가 이한이를 손으로 아무렇게나 잡아당기는 바람에 이한이는 다른 아이와 부딪혔습니다. 이한이는 관장 최 씨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어떠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두려웠을까요? 아니면 그저 어리둥절했을까요? 다만 이한이가 관장을 향해 무언가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4살짜리 아이답게 순진하게 무언가를 말했을 것입니다. 최 씨는 손바닥으로 도아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쳤습니다. 아이를 벽에 세워놓은 매트 쪽으로 밀고 갔습니다. 그리고 번쩍 들어 벽에 던져 매달았습니다. 이한이가 버티지 못하고 떨어지자 이번에는 거꾸로 매달았습니다. 또 떨어졌습니다. 최 씨는 그 아이를 그대로 들어 쌓아두었던 매트 위에 올렸습니다. 체한 것인지 힘이 빠진 것인지
이한이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14kg의 작은 몸이 던지고 매달고 내팽개치는 반복적인 충격 속에 이미 많이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태권도장에는 돌돌 말아 세워놓은 매트가 있었습니다. 그 매트 안쪽에 빈 공간은 직경 30cm도 채 안 됐습니다. 성인 남성의 팔 하나가 겨우 들어갈까 말까 한 공간입니다. 3살 아이의 몸이 들어가기도 힘든 공간입니다. 최 씨는 이한이를 거꾸로 머리가 아래로 가도록 그 매트 구멍에 집어넣었습니다. 축 늘어진 아이의 허벅지를 다시 잡아 쑤셔 넣었습니다. 엉덩이를 모질게 내려쳤습니다. 이한이는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그 좁고 어두운 공간에서 이한이는 움직일 수도 제대로 숨을 쉴 수도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었습니다. 위로도 아래로도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이한이는 발버둥 치기 시작했습니다. 살려달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 소리가 조금씩 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장 안에는 사범도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이한이의 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매트 안에서 발버둥 치는 것이 보였을 것입니다. 사범은 매트에서 늘어진 이한이의 다리를 잡아당겼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러고는 매트 옆에 길게 누웠다가 물구나무를 서기도 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마치 매트 안에서 아이가 죽어가고 있지 않은 것처럼. 다른 아이들은 자꾸만 매트를 쳐다봤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안에서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 아이들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어른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자신도 저렇게 될까봐 두려워 감히 말을 꺼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한이의 다리가 점점 아래로 사라져갔습니다. 완전히 들어가기 직전 이한이는 마지막 발버둥을 쳤습니다. 사범은 매트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꺼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0분이 흘렀습니다. 이한이는 그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20분이 흘렀습니다. 이한이는 여전히 그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27분이 지났습니다. 27분이 지난 뒤에야 이한이를 꺼냈습니다. 이한이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27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그 시간 동안 3살짜리 아이는 혼자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숨이 막혀가는 상황 속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질식으로 인한 저산소성, 혀열성, 뇌 손상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못해 손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어두운 매트 속에서 이한이의 작은 몸이 홀로 버티던 27분 동안 아이의 뇌는 서서히 손상되고 있었습니다. 이한이가 꺼내진 직후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범이 축 늘어진 이한이를 안고 관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최 씨는 숨을 쉬지 못하는 이한이에게 인공호흡을 시도했습니다. 그럼에도 아이는 의식을 찾지 못했습니다. 오후 7시 38분 최 씨는 이한이를 안고 같은 건물 아래층 이비인후과 의원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의사는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고 병원 직원이 119에 신고했습니다. 최 씨는 다시 위층 태권도장으로 올라갔습니다. 최 씨는 CCTV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범을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감옥 간다. 아이들에게 말 잘해라. 내가 아이를 거꾸로 넣은 게 아니라 바로 넣었다고 말해라. 아이가 119 구조대의 손에 이송되고 있는 그 순간 그가 한 일은 증거를 인멸하고 목격자에게 위증을 강요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최 씨는 CCTV를 삭제한 이유를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겁이 나서 그랬다. 그 말 한마디가 이 사건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겁이 났다는 것은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알면서도 아이를 27분 동안 매트 속에 내버려 뒀다는 뜻입니다. 수사 결과 최 씨는 응급구조 과목을 수강했고 유소년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이의 상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CCTV를 지우러 갔습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영상은 복구됐습니다. 진실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기술이 정의의 편에 서주었습니다. 아이가 병원에 누워 있는 동안 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이한이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기적을 빌었습니다. 열 하루를 빌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중환자실 앞에서 아이의 손을 잡고 기적이 일어나기를. 하지만 이한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병원 측과 협의를 통해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해야 했습니다. 이 결정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보낼 수 없었지만 보내야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종류의 결정을 어머니는 해야 했습니다. 관이 왔을 때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이 너무 짜요. 너무 작아요. 마흔에 어렵게 얻은 아이. 그 작은 관 속에서 세상을 떠난 이한이. 이 문장 앞에서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영상을 준비하는 내내 이 장면에서 멈춰야 했습니다. 이 말 하나가 이 사건의 모든 것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이 너무 작다고 했습니다. 4살짜리 아이의 관은 작습니다. 당연히 작습니다. 그런데 그 관이 너무 작다고 느껴진다는 것은 그 안에 아이를 눕히는 것이 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직 살아있어야 할 아이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이 어머니에게는 도저히 현실로 느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2023년 가을 의정부 지방법원 관장 최 씨는 아동학대 살해 혐의, CCTV 증거인멸 혐의, 그리고 이한이를 포함한 아동 26명에 대한 120여 차례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최 씨는 재판 내내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예뻐했던 아이입니다. 장난을 친 것입니다. 학대는 인정하지만 살해 동기는 없었습니다.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학대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최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너무 예뻐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이 답변을 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CCTV 영상 속 이한이의 모습을 본 사람이라면 그 어느 누구도 이것을 장난이라고 부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장난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공허하게 들리는지, 예뻐했다는 말이 얼마나 역겹게 들리는지, 그것이 이 사건을 아는 모든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예뻐했다고요. 그 말이 법정 안에서 실제로 나왔다는 것이 믿기 어렵습니다. 장난이었다고요. 27분 동안 매트 속에 있던 아이가 소리를 질러도 다리가 늘어져도 꺼내지 않은 것이 장난이었습니까? 최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또 다른 주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한이가 학대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연명 치료를 중단했기 때문에 숨진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이 주장을 들은 어머니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우리는 감히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자식을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낼 수밖에 없었던 어머니에게 그것이 죽음의 원인이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법정에서 실제로 주장된 내용이었습니다. 최후 변론의 날, 최 씨 측 변호인은 선처를 구했습니다. 최 씨는 피해자 유족들을 향해 절을 했습니다. 이한이의 어머니는 법정에서 울부짖었습니다. 남의 새끼를 죽여놓고 장난이냐? 사형을 시켜야 한다. 눈물로 소리치던 어머니는 결국 법정에서 퇴장당했습니다. 어떤 어머니라도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자식을 잃은 어머니가 법정에서 울부짖는 것은 그 어떤 법규보다 더 깊은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그 소리가 법정 밖에서도 오래도록 울렸을 것입니다. 그 소리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검찰은 2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이 강조한 것은 분명했습니다. 최 씨는
아동이 혼수 상태에 빠진 급박한 상황에서 CCTV를 삭제하고 장비를 은폐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사망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미필적 고의, 법률 용어이지만 그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결과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인식하면서도 그냥 방치한 것,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꺼내지 않은 것, 알면서도 CCTV를 지우러 달려간 것. 검찰은 이것이 살인의 고의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재판장 역시 공판 과정에서 최 씨를 향해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반성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본인의 머릿속에는 피해 아동이 존재할 가치도 없고 무시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한 것 같다. 이 말이 단순한 질책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인간이 다른 사람을, 더욱이 힘없는 어린아이를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규정입니다. 존재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다.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했다. 그 대상이 3살짜리 아이였습니다. 엄마에게 내가 다 해줄게 라고 약속했던 아이였습니다. 2024년 1월 23일 의정부 지방법원은 관장 최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무 죄 없는 아이를 매트에 넣는 등 감내하기 어려운 학대를 반복하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보다는 낮은 형량이었습니다. 이 형량이 충분한지에 대한 논란도 없지 않았습니다.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법원도 이 사건의 무게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아동학대 관련 사건 중 최고 수준의 실형 선고 중 하나로 기록되는 판결이었습니다. 선고가 내려지던 날 유가족은 오열하며 쓰러졌고 법원 관계자들의 부축을 받으며 법원을 나갔습니다. 법정 밖에서 이한이의 어머니는 취재진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성을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계속 장난이라고 했고 마지막에는 훈육이라고 했고 피고인도 그 주변도 사과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히려 죽은 아이를 함부로 논하고 유족을 만만하게 봤어요. 그 말을 잊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계속했습니다. 솔직히 사형보다 더한 벌을 받아야 하는 게 맞잖아요. 납득 안 돼요. 납득 안 돼요. 솔직히. 법이 이러니까 또 어딘가에서 아이들이 학대당하고 사망까지 갈 거예요. 2심이 됐든 3심이 됐든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이 말들 앞에서 저는 더 보탤 말을 찾지 못합니다. 어떤 형량도, 어떤 판결도 세상에 하나뿐인 아이를 돌려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이 어머니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의 본질입니다. 한편 최 씨는 1심 선고 당일 즉각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기존 주장을 이어간 것입니다. 검찰 역시 항소했습니다.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로서도 30년 선고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2025년 10월 30일 서울고등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결론은 원심과 같았습니다. 징역 30년. 최 씨 측이 주장한 사범에게 아이를 꺼내라고 손짓했다는 항변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그 손짓이 통하느라 바쁘니 빨리 나가라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최고 법원이 내린 최종 판단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징역 30년. 이것이 사법부가 이 사건에 내린 최종 결론입니다. 어떤 형량도 이한이를 돌려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것은 확인됐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이 사건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단순히 한 명이 잘못된 관장의 이야기로만 보면 우리는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 전체에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질문들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2달 동안 아무도 몰랐을까요? 공소장에 따르면 최 씨는 2023년 5월부터 학대를 시작했습니다. 이한이가 사망한 것은 7월이었습니다. 2달 동안 수십 차례의 학대가 이한이 한 명에게만 가해졌습니다. 다른 아이들까지 합치면 120여 차례입니다. 2달 동안 아무도 몰랐습니다. 학부모들은 몰랐습니다. 아이들이 집에 와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태권도장 사범은 알고 있었지만 막지 않았습니다. 지역 아동보호기관이나 관계기관의 감시망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왜 아이들은 말하지 않았을까요? 두려웠을 것입니다. 말했다가 더 심한 일을 당할까봐, 말해도 어른들이 믿어주지 않을까봐, 혹은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조차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어른이 하는 일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버텼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무언가 이상한 점을 보일 때 진지하게 물어봐 주십시오. 귀 기울여 주십시오. 아이들은 학대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다리가 아파요. 거기 가기 싫어요. 배가 아파요. 그 선생님 무서워요. 이런 말들이 SOS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특정 장소에 가기를 극도로 싫어하거나 이유 없이 울거나 행동이 달라진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많은 부모들이 아이를 태권도장, 학원, 유치원에 맡길 때 선생님을 믿습니다. 당연히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신뢰는 검증을 통해 강화되어야 한다고. 믿음은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확인을 통해 유지되어야 한다고. 이 사건에서 CCTV가 있었지만 관장이 직접 삭제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학부모들이 CCTV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제3자 점검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사전에 발견됐다면 이한이는 살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건 이후 일부 지자체에서는 아동시설 CCTV 의무화와 외부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한 변화입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은 특정 직군에 종사하는 사람을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교사, 의료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학원 운영자 등이 그 대상입니다. 태권도장 사범도 이 범위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사범은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화의 다리를 잡아당겼다 폈다 할 뿐 아이를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아이가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는 것을 들으면서도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고 의무자 제도가 유명무실화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직장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관장이라는 권위에 대한 복종, 별일 없겠지라는 방관. 하지만 방관도 가담입니다. 아이가 죽어가고 있는 것을 알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 선택의 결과가 도화의 죽음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아동학대의 징후를 알고 계신가요? 모르면 볼 수 없습니다. 알아야 지킬 수 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상처, 멍, 골절, 이유 없이 특정 장소나 사람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행동, 갑작스러운 행동 변화, 공격성 퇴행 행동, 야뇨증, 수면 장애, 식욕 저하, 학습 능력의 급격한 저하, 지나치게 순종적이거나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것도 징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징후들이 보인다면 주저없이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해 주십시오. 신고 번호는 112 또는
1390일입니다. 신고는 잘못이 아닙니다. 그 아이를 살리는 행동입니다. 신고를 망설이는 사이 이한이처럼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아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녀를 태권도장, 학원, 스포츠 클럽 등에 등록할 때 몇 가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CTV가 설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학부모가 필요할 경우 열람 요청을 할 수 있는 구조인지 확인하십시오. 강사와 관장의 전과 여부는 성범죄자 알림 서비스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그 장소에 가기를 갑자기 싫어하지는 않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수업이 끝나고 돌아온 아이에게 오늘 어땠는지 물어보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그 대화 자체가 아이에게 안전망이 됩니다. 다른 학부모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채널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아이에게 이 말을 해주십시오. 내 몸의 주인은 너야. 누군가가 너를 아프게 하면 반드시 엄마 아빠에게 말해도 돼. 내가 말하면 우리가 믿어줄 거야. 이 말 한마디가 아이를 지킵니다. 말해도 된다는 것, 말하면 믿어준다는 것, 그 믿음이 아이로 하여금 용기를 내게 합니다. 이한이가 누군가에게 이 말을 들었더라면, 조금 더 일찍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었더라면 어땠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그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지금 말해 주십시오. 이 사건 이후 국회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여러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아동 관련 시설 종사자의 전수조사, CCTV 설치 및 외부 접근 의무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위반 시 처벌 강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상향. 이 변화들이 단순한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이한이의 이름이 법을 바꾸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한이가 겪은 고통이 다른 아이들을 지키는 힘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사건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저는 여러 번 멈춰야 했습니다. 이한이의 이야기를 쓰면서, 어머니의 말을 옮기면서, 27분이라는 숫자 앞에서, 관이 너무 작다는 말 앞에서, 사건 기록실 TV가 어떤 사건을 다룰 때 저는 항상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 이야기를 세상에 꺼내는 것이 옳은가? 이 고통을 다시 꺼내는 것이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되지는 않는가. 하지만 이 사건만큼은 꺼내지 않는 것이 더 잘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모르는 채로 지나가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더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한이가 겪은 것을 우리가 알고 기억해야 다음 이한이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한이에게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아야 할 아이였어. 내가 어떤 잘못을 해서가 아니야. 정말로 아무 이유가 없었어. 공소장에 적힌 것처럼 아무 이유도 없었어. 그 어두운 매트 속에서 내가 살려달라고 외치던 그 순간, 우리가 거기 없어서 미안해. 어른들이 더 빨리 알아챘어야 했는데, 더 먼저 지켜줬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해. 하지만 우리는 기억할게. 내 이름을, 내 이야기를,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바꿔나갈게. 내가 이 세상을 너무 빨리 떠난 것이 억울하지 않도록 내가 남기고 간 이야기가 수천, 수만 명의 아이들을 지키는 힘이 되도록 이한이 어머니께도 전하고 싶습니다. 자식을 먼저 보낸 어머니의 마음을 그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습니다. 바지가랑이 잡고 빌었던 그 마음이, 관이 너무 작다고 하셨던 그 말이 가슴에 새겨집니다. 다만 이것만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한이는 헛되이 간 것이 아닙니다. 이한이가 남기고 간 이 사건이, 이 기록이 앞으로 수천, 수만 명의 아이들을 지키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고 이한이에 대한 우리의 약속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변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내 아이가 아니더라도 이상한 점이 보이면 물어봐 주십시오. 아이에게 안전한 어른이 되어 주십시오. 아이가 힘든 것을 말할 수 있는 어른, 믿을 수 있는 어른이 주변에 많을수록 학대는 줄어듭니다. 아동학대 징후를 알아두십시오. 의심스러우면 즉시 신고하십시오. 112 또는 1390일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더 많은 사람이 알수록 더 많은 아이가 지켜집니다. 이한이의 이야기가 더 많은 곳에 닿을수록 이 사건이 더 많은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건 기록실 TV가 이런 사건들을 기록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잊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한이 같은 아이들이 비극의 통계 속 숫자로만 남지 않도록 그 이름들이, 그 이야기들이 우리 사회를 바꾸는 씨앗이 되도록 우리가 기억하는 한 이한이는 헛되이 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변화하는 한 그 아이의 죽음은 의미를 가집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사건 기록실 TV가 끝까지 함께 바라겠습니다. 아동학대 신고는 112 또는 1390일입니다.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